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오늘은 그 율곡에게 정체기를 묻다 제7강 입기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기강은 무엇인가? 기강을 세움에 대하여 우리 기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국가에도 기강이 있어야 되고 군대에도 기강이 있어야 되고 뭐 조직에는 기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항상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신이 살피건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곡에게 정체기를 묻다 이 부분은 성학지묘 위정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학지묘 위정편에서 율곡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언제나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온갖 그 육경사서 다 끌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또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마치시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이 살피건대 위정의 일은 기강을 세우는 것을 첫 번째로 삼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위정, 우리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강을 세우는 것이다. 첫 번째, 기강을 세우는 것이 첫째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기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위정에 대해서, 위정이 아니라 그 기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기강은 첫 번째, 기강을 마땅히 세워야 하는 것. 두 번째, 기강을 세우는 근본. 그 다음 세 번째, 기강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기강을 세우는 근본은 사심이 없어야 된다. 사심이 없는 거. 요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기강을 세우는 방법은 상벌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요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강을 마땅히 세워야 하는 것, 기강을 세우는 것 하나부터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창녀문집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훌륭한 의사는 사람이 야위거나 살찐 것을 보지 않고 그 맥을 짚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온 세상을 잘 경영하는 자는 온 세상이 편안한가 위태로운가를 보지 않고 기강이 잘 다스려졌는가 아닌가 그것을 다 살펴서 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강과 맥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왜 기강과 맥을 같은 의미로 쓰는가? 이거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한테 비유하자면 편안함과 위태로움은 살찐 것과 야윈 것에 해당되고, 기강은 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맥이 병들지 않았으면 비록 야위였다고 하더라도 해롭지 않지만, 맥이 병들었으면 살찐 사람이라도 굉장히 위험하고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살찐 거가 별로 안 좋죠. 요즘은 날씬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살찐 사람과 야윈 사람, 근데 여기서 지금 살찐 사람, 야윈 사람은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자 그대로 살찐한 사람, 뚱뚱한 사람, 야윈 사람, 마른 사람. 우리 현재로는 이렇게 마르고 날씬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왜 뚱뚱한 사람을 좋게 얘기할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살찐 거는 건강한 사람, 야윈 사람은 약한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살이 쪘거나 건강하거나 야였거나 말랐거나, 그러니까 허약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맥. 사람이 한 원에 가면 맥 짚죠, 맥. 맥이 잘 뛰어야 이게 건강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사회가 잘 경영되려면, 온 세상이 잘 경영되려면 기강이 잘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기를, 여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가 중간부원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를 왜 자꾸 하고 또 하나 한데,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율곡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간부원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본인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뭐 여기서도 끌어오고 저기서도 끌어오고 그 얘기를 자꾸
그러니까 비싼 얘기를 끌어와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율곡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그걸 한번 짚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죠. 여기 온 세상 사람을 비유하자면 편안함과 위태로움은 살찐 것과 야윈 것에 해당되고, 그리고 기강은 맥에 해당된다. 아까 그랬죠. 편안하고 위태로운 것, 이게 살찌고 뭐 이렇게 그 야윈 것, 건강하고 뭐 허약한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강은 역시 그 우리가 온 세상을 잘 그 다스리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이 병들지 않았으면 이게 비록 야위였다고 하더라도 해롭지 않다. 그러니까 마르고 허약하더라도 맥이 잘 뛰면은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맥이 병들면 살찐 사람도 살기 힘들다, 죽는다. 마찬가지로 사지가 아무리 탈이 없더라도 믿을 것이 못됨이 오로지 맥에 달려있을 뿐이요, 사회가 비록 무사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못되니 오직 기강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래서 기강과 맥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자가 이야기하겠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그럼 기강은 무엇인가? 기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강부터 나오는데 강이라는 것은 그물에 별이가 있는 것과 같고, 여러분 별이 뭔지 아세요? 그물고 이렇게 딱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라는 것은 실에 실마리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강이라는 것은 실마리, 이게 그 뭐지? 저는 그 그물코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실에 있는 그 실마리. 그러니까 그물에 별이가 없거나 이 실에 실마리가 없으면은 풀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기강이 있어야 되고, 나라에는 한 나라의 기강이 있어야 된다. 기강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강이 없으면은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집안도 바로 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기강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기강을 세우는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강을 세우는 근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강을 세우는 근본에는 사심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강을 세우는 근본에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도 역시 이제 공자가 말하였다.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주는 것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실어주는 것이 없으며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추는 것이 없다. 이 세 가지를 받들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일러 삼무사라고 한다. 이제 삼무사 얘기 나오는데 여기 지금 그 사사로움이 없다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이 덮어주는 것이 없고, 땅 역시 사사로이 실어주는 것이 없고, 해와 달 역시 사사로이 비추는 것이 없다. 사사로움이 없다. 사사롭게 덮어주는 것도 없고, 사사롭게 실어주는 것도 없고, 사사롭게 비추는 것도 없다. 사가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 이 기강을 세우는 근본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임금은 사사롭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해와 달과 뭐 하늘, 땅 다 끌어서 율곡 선생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계속 이제 주자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주자가 아까 그랬죠. 주자 기와 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강은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반드시 임금의 마음 씀씀이가 공명정대에서 당파를 짓거나 반칙하는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기강이 매이는 곳이, 그래야 이제 기강이 매이는 곳이 있어서 서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우리는 지금 이게 그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마음이가 어떻게 돼요? 임금의 마음 씀씀이가 공명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요. 공명정대. 사사로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이제 뭐랄까 약간 그렇게 하면은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죠.
왕은 정말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이 왕뿐만이 아니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소위 말하는 조직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리더라든지 이런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일이 제대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겠죠. 뭐 계속 그 얘기를 율곡 선생님도 하고 계십니다. 뭐 주자 얘기 끌어와서 얘기하고 공자 얘기 끌어와서 얘기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야기하기를 안이 밝아져야 밖을 가지런히 할 수 있고 자신에게 잘못이 없어야 남을 비방할 수 있다. 이게요. 왕 자신이 밝고 가지런하고 잘못이 없고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가 또 통할 수 있죠. 자기가 왕 스스로가 제대로 못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면 그 말이 잘 먹혀 들겠어요. 여기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율곡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주자의 얘기를 빌려서 하기를 천자에 이르러서는 하늘이 덮고 있는 끝과 땅이 싣고 있는 끝까지 천자의 소유가 아님이 없어서 밖으로 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또한 여기서 어찌 사사로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땅, 해, 달, 별 전부 마찬가지로 천자도 지금 같은 동급으로 봅니다. 그런 경우는 사사로움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물어봐요. 폐하께서는 이 기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성해서 내 몸에서 구하지 않고 갑자기 생길 수는 없는 거죠. 이 기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이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율곡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율곡이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자나 공자 얘기를 끌어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기강을 세우는 방법. 우리 아까 기강을 세우는 근본, 기강에 대해서는 사사로움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기강을 세우는 방법은 상벌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상벌을 공정하게 하는 것. 사실 상과 벌이 좀 분명히 해야죠. 잘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분명하면 상벌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거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별로 일하기 싫죠. 그리고 또 아무리 잘못하는데 그 자기 잘못한 거를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그럼 자기가 처음에 잘못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그냥 하지 그러면서 계속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참 우울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기강을 세우려면은 상벌이 분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벌을 공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요거는 이제 또 공자님 얘기를 끌어와서 말씀하셔요. 공자가 말하였다.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할 것이다. 이름을 바르게 한다. 이름을 바르게 한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했죠. 이름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말이 순하지 않고 말이 순하지 아니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약이 일어나지 않고 예약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적중하지 아니하고 형벌이 적중하지 않으면 백성은 수족을 둘 곳이 없다. 네, 지금 여기 정명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름을 바르게 할 것.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는데 요 다음에도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이 차례에 맞는 것을 예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물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악이라고 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례가 없어지고 조화가 안 되는 까닭에 예약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약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사를 베푸는 것이 모두 그 도를 잃는 까닭에 형벌이 적중하지 않는다. 옛날에 이 예약형정이라고 예와 악으로 국민들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서 차례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악으로서 조화를 이룬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정치하는 기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실상은 서로 이렇게 아주 뭐랄까 중요한 것이죠. 정치가 행해지지 않고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관직과 녹봉으로도 건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형벌로도 부끄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윗사람은 형벌을 소홀히 하거나 관직과 녹봉을 가벼이 할 수 없다. 이 아랫사람을요 잘 이 다스리는 방법 중에 상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녹봉, 관직이 이제 녹봉이 관직에 따라 녹봉이 다 다르죠. 그런 것들, 그리고 형벌,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벌하고 잘한 것은 또 이제 상 주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이게 그 정치가 제대로 행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썩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무엇을 기강이라고 하는가? 기강이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어질고 어질지 못한 일을 분별하여 상하의 구분을 정하고 공과 죄를 밝혀서 상벌의 시형을 공정히 행하는 것이다. 이거 지금 주자가 한 얘기인데요.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강하고 풍속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강보다 지금 풍속보다는 기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강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기강이란 어질고 어질지 못한 분별하는 거, 분별. 어진 사람과 어질지 못한 사람을 분별해서. 왜 분별해요? 그래야 공과 죄를 밝힐 수 있는 거죠. 공과 죄를 밝혀서 공과 죄를 밝혀 상벌을 시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공과, 저는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도 굉장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정치가들한테 있어서 잘한 점만 막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한테는 잘못한 것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공과가 불분명하면 안 되죠.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공과 사를 분명히 밝혀서 공이 있는 사람한테는 상 주고 과가 있는 사람한테는 벌 주고. 뭐 마땅하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 기강을 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쓰지 않았지만 이거 신이 살피건대 전에요. 그 기강을 떨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재상과 대간과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권한을 장악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 대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찰 업무 맡는 그런 어떤 사관원 뭐 이런 홍문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어쨌든 그 고위 관직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역시 또 잘 살펴서 사사로움이 없게 하고, 임금은 공명정대하고, 공 있는 사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님께서는 그 뜻을 진실로 결단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크게 경계하고 조심해서 크고 작은 신하들로 하여금 그 직분을 들어 내치고 맞음을 밝게 하시고 상벌을 신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미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키고 이미 무너진 풍속을 가다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주자가 자기 그 상소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율곡이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신이 살피건대, 여기서부터 이제 율곡 이야기인데, 신이 살피건대 기강이란 국가의 원기입니다. 원기. 이게 으뜸원자죠. 그 다음에 기. 가장 중요한 기가 된다는 거죠. 원기. 그래서 이제 그 기강은 원기인데, 이 기강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만상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기가 견고하지 않으면 역시 그냥 온몸이 뼈가 이제 풀리고 느지러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일을 논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기강을 확립하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요령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정치를 하는데 기강을 잘 세울 수 있다는 것은 학자가 의를 모아서 호연지기를 낫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지 그냥 혀끝으로만 말로만 간절하게 도를 바라고 또 기강을 확고하게 세울 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말로만 하는 거는 그 병 걸린 사람이 약을 갖다가 입에 넣고 실제로는 삼키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비유도 재밌게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그 병이 낫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임금이 먼저 자기 뜻을 정해서 학문을 땄고 성실히 해서 그 호령하고 일을 거행할 때 순수하지 않음이 없이 한결같이 공평함을 한다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항상 끝에 가서는 임금한테 이야기를 하죠. 왕. 그래서 오늘날 근데 법도가 잘 행해지지 않고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모두 그 기강이 확립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전하께서는 기강을 확실히 떨쳐 일으키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곡이 이 입기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함에 대하여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